영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등 다른 국가에서도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격리 해제 전 추가적인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네,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 성탄절 연휴가 지났습니다. 코로나19는 진정될 기미가 있는 건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영국에서 유행한 그 변이 바이러스 과연 우리나라에 들어오느냐 마느냐 촉각을 곤두세웠었는데 국내 유입이 처음으로 확인이 됐어요. 확인이 됐습니다. 22일에 입국한 3명으로부터 검역 과정에서 이제 확진 판정은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전장 유전체 분석을 해보니 이 영국과 지금 남아공에서 확산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 국내에 완전히 들어온 상태에서 발견된 건 아니죠? 검역 과정에서 발견되고 격리돼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전에 영국에서 들어온 또 한 가족이 있죠. 이 80대 아버지가 심정지로 사망했습니다. 8일에 입국한 가족이 하나 있었고 13일에 3명이 입국해서 4명인데 아버지가 사망 후에 양성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3명 남은 가족을 검사해 보니까 다 양성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의 이 바이러스도 혹시 변이 바이러스인지 아닌지 지금 전장 유전체 분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명, 8일에 먼저 들어온 분은 자가격리 기간이 지났었기 때문에 일부 동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들도 변이라고 한다면 국내에 들어왔을 가능성, 방역당국이 굉장히 초긴장하면서 분석 중입니다. 그분들이 그 감염된 게 확인이 됐다면 비행기 안에서 감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네요? 왜냐하면 입국할 때는 다 음성이었거든요. 들어와서 자가격리 기간에 이제 발진됐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늘부터 함께 항공기에 타고 온 분들도 모두 전수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조사 단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방역 당국도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됨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영국발 항공편 운항 중단은 일주일 연장하되 영국 남아공발 입국자는 경유자를 포함해서 입국할 경우에는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출 대상도 내국인까지를 포함해서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다른 국가에서도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격리 해제 전 추가적인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확진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유전자 분석을 실시하여 변이 여부를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자, 이전에도 좀 대응이 다른 나라와 좀 달랐지만 일본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해외에서 입국하는 입국을 아예 금지를 시켰는데 우리나라는 아예 금지는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초기부터 금지를 했던 적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영국에서 들어온 항공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이미 운항 중지를 하고 있는데 그 정지를 일주일 정도 연장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입국했을 때 일단 검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격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격리 해제 전에 사흘 전후 저는 한 번 더 검사를 하는데 이 과정을 의무적으로 더 추가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또 들어오는 사람 모두가 PCR 확인서를 제출을 하도록 했고 특히 영국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그러니까 절차를 좀 간이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격리 면제서 같은 걸 또 발급을 해주는데 이거를 전혀 발급해주지 않고 의무적으로 반드시 격리하도록 한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높이느냐 그대로 두느냐 관심이었었는데 그대로 두기로 했어요. 신규 확진자가 늘지 않기 때문입니까? 어떻게 일단은 몇 가지 좀 긍정적인 시그널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염 재생산 지수가 1.27까지 올라갔는데 1.07로 떨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주말 이동량이 이동 통신 분석을 해보니까 많이 줄었다. 이런 측면에서 좀 연말연시만 잘 보내면 꺾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정세균 총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3단계로 올려도 지금 사실은 10명 이상 집합금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아주 강화된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3단계보다 우리는 더 고강도 조치를 하고 있다. 문제는 뭐냐면 실천 방역이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주느냐의 문제다. 지금 성탄절 연휴는 지나갔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연말 연시, 지금 해돋이 등 이런 문제에서 만약에 잘 지켜지기만 한다면 꺾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한 번 더 1월 3일까지거든요. 2.5단계 수도권, 이 비수도권은 2단계, 그리고 5인 이상 전국 집합 금지입니다. 네,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공수처장 최종 후보 2명, 김진욱, 헌재 선임 연구관이었죠. 당초에 거론됐던 사람, 그리고 이건희 이렇게 2명이 뒷사람은 원래
거론이 되지 않았던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정현정 변호사가 네. 이 5표를 얻어서 지난번에 네. 이번에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천 인사예요. 아마 이 고민들이 논란을 예, 피하기 위한 하나의 고민들이 조치로 있었던 것 같고 지금 법원행정처장 추천 인물과 네. 그 대한변협회장 추천 인물 중에서 한 명을 이제 선택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쪽으로 추천위의 흐름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잠시 뒤에 더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상황은 어땠었냐 하면 자, 추천위가 열렸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그 추천위를 선정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퇴장했다라는 퇴장했죠. 소식까지 제가 듣고서 맞습니다. 이 자리에 들어왔었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결정이 돼서 저 두 인물로 좁혀진 것 같은데요. 코로나 상황 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영인 평론가 지금 거리두기 2.5단계가 다음 달 3일까지 조금만 더 지금 연장이 된 상태인데 거리두기는 그대로 뒀지만 더 강화를 한 일부 부분이 좀 있다면서요? 있습니다. 새로운 매뉴얼이 나온 게 뭐냐면 이제 형평성 문제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카페는 포장 배달만 되고 앉을 수는 없습니다. 네. 식당은 밤 9시까지 영업하고 거리두기 철저히 지켜야 되죠. 네. 인원 제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패스트푸드점이요. 커피만 시켜놓고 테이블에 앉으면 실제로 그래요. 예, 왜냐 식당으로 이제 취급되니까 앉을 네. 수는 있는데 뭐 햄버거를 시키지 않아도 음료만 시키고 시간을 보내다 가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학생들 특히 거기 예. 가서 공부하는 스터디 학생들이 카페 많다고 같은 그러더라고요.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곳이 유사 카페의 역할을 했는데 네. 자, 음료, 커피 혹은 디저트류만 시키면 들고 나가야 됩니다. 네. 앉아서 취식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시키면 앉아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꼼꼼하게 카페에서 이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자, 식당으로만 운영을 하고 패스트푸드점도 카페의 대용 역할로는 쓰지 못하게 좀 촘촘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숙박업소 같은 곳 50% 이상 예약을 못 받게 돼 있고 이 해돋이 명소 특히 이제 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요 한라산 국립공원, 비자림, 만장굴 모두 다 또 이 성산 일출봉 모두 다 이제 폐쇄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지난 그 연휴 기간에 네. 관광지가 이제 폐쇄되면서 그 사람들이 주요 관광지를 못 가고 아마 다른 곳을 찾아서 나간 맞습니다. 사람들도 분명 있겠지만 어쨌거나 정부는 주요 관광지에 대한 폐쇄 결정을 내려서 그게 얼마나 효과를 받는지는 아마 내일이나 모레 확진자 추이를 좀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부에서는 주요 관광지를 폐쇄하고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를 했는데 방역 지침을 어기고 이 판매원들이 영업을 하는 그런 다단계 회사들이 저희 KBS 취재진에 포착이 됐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24일 서울시 강남구의 한 다단계 회사 사무실입니다. 출입문에는 10명 이상 입장 금지라고 적혀 있지만 수십 명이 좁은 사무실 안에 다닥다닥 모여 있습니다. QR코드 이런 거 안 해도 되나요? 저쪽에서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사람들도 보이는데요. 심지어 실내 흡연실에선 여러 명이 마스크를 벗고 담배를 피우기도 했습니다. 마스크를 저 혼자 쓴다 해도 다른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도 않고 보통 10명 중에 7명은 안 지키죠. 이 다단계 회사는 주로 온라인 영업을 하는데도 사무실 출근을 강요하고 의심 증상이 있다는 직원의 말도 무시했다고 합니다. 출근 안 한다고 말을 하게 되면은 퇴사를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해도 일단 나오라고 하니까 무조건. 심지어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외부에서 신고를 받아서 경찰이 온 적도 있고요. 뒤에 또 다른 분이 있단 말이에요. 회사 안에 있는 인원들 다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자, 저렇게 다단계 업체가 지금 영업 활동하는 거 저게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진 곳이잖아요. 매려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런 게 암암리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벌금을 감수를 하고 지금 영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네. 같은 경우에는 업주들 같은 경우에 보통 2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을 실제로 지금 배판부에 선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모인 사람들 자체도 이 집합금지 명령은 저기 모이지 말라는 거니까 영업주 이외에 간 사람들도 사실 벌금 대상이긴 합니다만 저걸 그냥 감수하고 모이는 사람들을 일일이 또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는 거죠. 경찰 인력 같은 경우도 감염병과 관련해서 다른 곳에 굉장히 많이 동원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드러났을 경우에 적발됐을 경우에 처벌하는 것 말고는 애초에 맡기는 그렇다고 뭐 바리케이트를 치거나 이럴 수는 없으니까요. 자, 지난주에 많이들 이 기사 보고 놀라셨을 텐데 서울 동부
동부구치소에서 수백 명의 인원이 확진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경북 청송 지역에 있는 교도소로 옮겼어요. 과거에 이제 청송 감호소로 불렸죠. 글로 전원이 다 옮긴 건가? 왜? 400명 가량 전원이 갔는데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경북 북부 제2교도소로 이름은 바뀌었습니다만 네. 왜 제가 청송 감호소라는 말씀을 드렸냐면 예전에 감호소로 쓰였을 때 보안 때문에 전부 다 독방입니다. 저기는 500실이 있는데 전부 다 다 네. 독방이라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보안 관리도 가능하고 치료도 가능한 그래서 일종의 그러니까 수용자들을 위한 선별 진료소로 지정을 한 겁니다. 자, 요 얘기만 짧게 하나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좀 빨리 좀 받게 해달라 이런 자영업자들 목소리가 높았는데 네, 실제로 맞습니다. 좀 당겼네요, 일부. 1월 내에 다 지급하겠다라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3차 추경인데 내년 예산에 포함시켰잖아요. 네. 3조 6천억 원을. 그러니까 이 내년에 주게 되는 건데 올해분을 올해 다 소진하고 네. 1월 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서 1월 내로 다 쏘겠다. 이 대상은 한 58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이제 이번에 그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는 기본 100만 원 피해 지원금이고요. 이 집합 제한에 걸렸던 곳은 200만 원 줍니다. 네. 100만 원 더 얹어서 집합 금지가 됐던 업종의 경우에는 200만 원을 더 얹어서 300만 원까지 최대 300만 원을 주고요. 2차 때와 좀 차이가 있는 것이 법인 택시도 이번에 대상이 됐고 네. 그다음에 착한 임대인, 임대료를 깎아주는 분들에게는 정부가 이 세액공제로 50%를 보존해 줬는데 이 70%까지 세액공제를 보존해 주는 것으로 많이 강화된 조치가 빠르게 시행된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코로나 상황 그리고 재난지원금 계획까지 짚어봤습니다.